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이것만 잘 잡혀 있으면 덧셈 뺄셈은 그동안 우리가 계속 했던 자연수의 덧셈 뺄셈과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진주쌤입니다. 네, 선생님 지난주에 1, 2학년 이제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3, 4학년도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리 3학년 아이들? 그쵸. 3학년이 이제 첫 번째 고비, 나눗셈, 분수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학년이에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사실 3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눗셈이랑 분수예요. 근데 나눗셈은 또 이제 계속 제가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계산만 잘한다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셔라 이 얘기 지금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엄마였네요. 나눗셈도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1, 2학년 거 얘기할 때도 곱셈, 뭐 덧셈, 뺄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나눗셈도 마찬가지로 포함된 나눗셈, 등분제 나눗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조금 나눠서 나오고 있거든요. 수학이 이렇게 한자가 많이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뭐 포함된 나눗셈이다 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의미로 조금 두 개 나눠서 이제 나눗셈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포함된 나눗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과자가 8개가 있어. 과자 8개가 있어? 이거를 2개씩 빼는 거야. 덜어내. 아, 2개씩 덜어내서 덜어냈을 때 몇 묶음 나오냐? 4묶음이 나오는 나왔다. 그런 이러면은 그거는 좀 포함된 나눗셈이고 포함제. 과자 8개를 내가 2명한테 나눌 거야. 2등분할 거야. 이렇게 똑같이 8 나누기 2지만 그래도 그러면 2등분을 하면 답이 4인데 어쨌든 한 사람이 4개씩 가져간다 이거고 처음에 그 8개는 2개씩 나누면 4묶음이 나온다. 이렇게 똑같은 나눗셈 식이지만 의미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문장제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향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눗셈을 배울 때도 이렇게 두 가지의 나눗셈의 상황이 있다. 그래서 각각의 나눗셈 상황이 다르다. 다른 걸 좀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나눗셈만 해도 지금 벌써 지근거리는데 우리 3학년에 아주 큰 고비가 하나 있잖아요. 그쵸, 분수. 근데 사실 분수가 나눗셈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나눗셈은 우리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이 좀 탄탄하게 잡혔다 하면 조금 분수도 이제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데 3학년에서는 분수가 2번 나와요. 이제 1학기에 한 번 나오고 2학기에도 한 번 나오는데 1학기에서 나오는 분수는 연속량의 분수라고 해요. 또 이게 무슨 왜 이러세요 저한테? 연속량이요? 연속량의 분수? 2학기에 나오는 분수는 이산량의 분수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너무 한자어를 많이 써가지고 근데 이것도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사과 하나를 반으로 쪼개면 2분의 1이다 이거는 쉽죠? 그쵸. 그거는 이제 나누는 대상이 한 개예요. 연속량을 반으로 쪼갰을 때 그 중에 하나가 2개 중에 하나니까 이제 2분의 1이다. 이런 개념은 사실 그게 이제 분수의 개념인데 이 분수의 개념은 아이들이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나를 쪼개기 때문에. 그거 있잖아요. 피자 한 판을 뭐 8조각 나눈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나누는 나누는 대상이 하나일 때는 아이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분수의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이제 요건 1학기의 분수고 이제 이산량의 분수부터 머리가 아파요. 이산량의 분수는 사탕 8개에 4분의 3이 몇 개야? 이제 이런 거. 나누는 대상이 한 개가 아니야. 8개야. 개수가 이제 늘어나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숫자로 나눠야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덩어리를 나누는 개념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이건 이제 나눗셈의 개념이 탄탄하게 잡혀 있어야겠죠. 분수는 어쨌든 전체를 똑같이 나눈 것 중에 몇을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연속량의 분수와 이산량의 분수 두 가지 개념 다 우리 아이들이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한 거죠.
아, 3학년 지금 벌써부터 곡소리 나오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몰랐던 것보다는 어머님들이 미리 알고 문제집 보시면서 이제 서술형 문제들을 보실 때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우리 아이가 연속량의 분수는 이해를 잘 하는데 이산량은 좀 어려워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문장제를 풀어서 우리 아이가 틀렸어. 근데 얘가 왜 이런 문장제를 틀렸을지 한번 문제를 분석해 보시면 그렇죠. 우리 아이가 이산량의 분수에 대한 개념이 지금 안 잡혀 있구나.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개념을 좀 보충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 이제 그렇게 조금 구멍을 메꿔주시려면 일단은 어머니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네. 그러면 우리 4학년은요? 네, 이제 4학년인데 4학년에서도 나눗셈을 아이들이 좀 어려워해요. 왜냐면 3학년까지는 나누는 수가 이제 한 자리였는데 4학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나누는 수가 두 자리가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나눗셈 할 때 이제 세로식으로 나눗셈을 계산을 할 때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몫을 첫 번째 자리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헷갈리냐면 나눗셈 알고리즘 식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아이들이 완벽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계산을 반복했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점검을 할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나눗셈 알고리즘 식에서 각 자리에 있는 수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몫의 의미 나누고 나와서 맨 마지막에 남는 나머지의 의미 이 나머지가 예를 들어 뭐 5가 남았으면 이 5가 갖고 있는 수의 의미 이제 각각의 그 수 자리에 따르는 의미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지 몫이 뭔지 나머지가 뭔지 다시 한번 그런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체크를 조금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4학년에서 이제 아이들 많이 어려워하는 도형 나와요. 도형. 뒤집기, 돌리기, 뭐 이런 밀기 이런 거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저도 잘 못했어요. 근데 또 사실 밀기와 뒤집기 같은까지는 아이들이 그렇게 크게 어려워하진 않아요. 뭐 뒤집기는 뭐 거울 보기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니까 거기까지는 그래도 아이들이 잘 하는데 이제 돌리기부터 이제 막 멘붕이 빠지죠. 그래서 이제 돌리기 아이들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거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실제로 많이 돌려보는 거. 그쵸. 투명 종이나 뭐 그런 뭐 투명 필름이나 아니면 그냥 종이에 그려가지고 일단 돌리기 전에 근데 약간 팁을 드리면 돌리기 전에 한번 아이한테 상상해봐. 네가 상상해봐. 그게 정말 꿀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아이도 이렇게 기계적으로 돌려보는 연습 많이 했지만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상상을 해보게 시키시고 자, 돌린 다음에 확인. 자, 네가 방금 상상했던 거랑 모양이 같아?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연습이 조금 이게 많이 반복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수월하게 조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형 단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많이 해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학년에서 한 번 좀 점검이 필요한 거는 소수. 소수까지 나오죠. 맞아요. 근데 소수의 덧셈과 뺄셈이라고 단원명이 있긴 하지만 덧셈과 뺄셈은 오히려 소수의 개념만 잘 잡혀 있으면 자연수와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는데 여기서 이제 앞부분에서 먼저 확인이 돼야 되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소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소수와 소수 사이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건 뭐예요? 예를 들어 어떤 소수에서 이제 10배, 100배, 1000배를 했을 때 맞아. 이 소수점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또 한 자연수를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했을 때 이제 소수점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얘네들의 관계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근데 많은 학생들이 사실 그거는 그쵸. 앞부분에서 잠깐 다루고 덧셈과 뺄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좀 간과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연산만 돌리면 된다, 연산만 잘하면 된다로 끝나고 있는데 사실 이 개념이 잘 잡혀야지 4학년에서 소수를 제대로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이것만 잘 잡혀 있으면 덧셈 뺄셈은 그동안 우리가 계속했던 자연수의 덧셈 뺄셈과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소수의 덧셈과 뺄셈 앞서서 소수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 4학년까지 왔는데 숨이 차는 것 같아요. 지금 5학년, 6학년은 저희 잠시 쉬었다가 만날 건데요. 우리 3학년, 4학년에 대해서도 단원별로 선생님이 좀 잘 정리해서 선생님 채널에다 올려주셨거든요. 저는 그거 굉장히 도움 되실 것 같으니까 꼭 아래 더보기란에서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노트 아시죠? 노트 필기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